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내용으로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조간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를 찍고, 지금 조금 전 우리 방송하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지금 50% 넘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방송이 되어서 제가 그 방송에서 예상해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할 것이다.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두 번 했잖아요. 40%, 46%. 이제 50% 찍고 50%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이 아주 불법성이 농후한 그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법천지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분이 지금 아주 위독하다고 해요. 그분이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왜 이재명은 잡아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어제 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 청구 결과 기각됐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방법원 체포 적부심 기각. 이런 내용이 오늘 새벽 기사로 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 소준섭 판사가 나이가 36입니다, 여러분. 36.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대 중반. 어제 밤 11시에 이 중앙일보 이 기사 제목은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방법원 체포 적부심 기각입니다. 네. 어제 밤 11시에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는데, 중앙일보의 설명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래서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일마저 힘들어졌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기사 석동효 변호사 사진 밑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공식 대리인이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변호사는 안타깝다.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것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심리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밑에 사진 위쪽에 보면 있습니다. 청구 취지.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 거기에서 청구 취지가 뭐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느냐. 그래서 이 체포영장은 위법하고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나? 두 번째,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인데 왜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우글우글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왔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어요.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이 영장 신청해야 돼요. 근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왜 어떻게 수사를 하죠? 요게 하나 논란이 되고, 두 번째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 말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그런데 왜 이 영장을 들고 서부지방법원까지 굳이 한강을 건너서 마포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 갔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장 자체가 불법성이 농후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공수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법상, 반면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법성 청구해서 기각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그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다,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이러면 공수처도 대통령을 잡아놓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한 만큼 이 발부한 것 자체가 공수처법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2번 발부했기 때문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해도 된다? 그러면 동부지방법원에 가서도 해도 되고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이라고 왜 굳이 거기다가 정해놨냐는 거예요. 응? 처음에 왜 관례와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래서 공수처는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치가 무너질 때라고 제가 오늘 썸네일을 뽑은 이유는, 법에 의한 통치, 법치가 무너지면 소위 말해서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세력과 세력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법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총칼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대한민국은 1948년 재헌국회 때 헌법을 통과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뽑고 지방의원 다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인근의 전체주의국가, 가령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 투표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뽑지 않죠. 그럼 어떻게 지도자를 뽑습니까? 모택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 든 사람이 짱땡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투표도 필요 없고 힘센 놈이 다 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힘센 자가 다 먹는다. 그게 독재국가죠. 그러면 공수처법도 필요 없고 형사소송법도 필요 없는 영장을 발부하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판사들은 뭡니까? 그러면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 그리고 수사기관 스스로 법치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 국민들에게 법 지키세요 할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로, 이런 국면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면서 형사들 1000명 동원하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건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의 새로운 이슈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체포 적부심 청구 심사가 있었던 그 시간만큼 체포영장, 그러니까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틀이니까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10시 33분까지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간 시한이었어요. 근데 체포영장 적부심 이 청구 때문에 이 시간만큼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 청구 시효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공수처가 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프리즌 뉴스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의 새로운 이슈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오늘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이제 특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17일, 오늘이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서, 그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면서 관저를 진입할 수 있다는 허가의 근거로 제시했던 그 55 경비단장의 문건, 그게 공문서 위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해요. 특별 기자회견을 할 거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입니까? 거기서 국수본입니까? 55 경비단장을 불렀어요. 조사를 할 게 있다. 불렀어요. 경비단장이 갔어요. 경비단장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자기 선배 장군들이 지금 다 줄줄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5 경비단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계급이 대령쯤 될까요? 갔죠. 갔더니 관저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한 거죠. 그러니까 55 경비단장이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라고 하니,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그럼 관인이라도 좀 가져와라. 이 도장 있잖아요. 55 경비단 관인. 그걸 그래 시켜서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경찰하고 공수처가 자기들이 제 맘대로 찍었다는 지금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55 경비단장이 다시 돌아가서 55 경비단 명의의 어떤 입장문을 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건 55 경비단의 권한 밖의 일이니까 경호처에 다시 문의를 해라. 이런 공식 문건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그 경찰하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의 관인을 가져와라 해서 도장 찍었던 그 문건, 그게 공문서 위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젯밤 있었던 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적부심 심사에서 이건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려가 된다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결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판사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국방위원들, 국방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치 7,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강압적인 수사기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55 경비단장의 관인이 탈취되도록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경찰, 공수처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오동훈이냐? 국수본부장 우종수냐? 누구냐? 최종 책임자. 그걸 찾아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젯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 55 경비단 즉 관저를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 허가 공문서 위조다. 이래서 이게 불법 침입이다. 이게 오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이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 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일들을 쭉 플로우 개념으로 흐름상 보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례, 뭐 공수처법, 뭐 기존의 법,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걸 다 뛰어넘으면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발부해주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고 또 막아놓고 그거 가지고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하니까 2차는 또 집어넣었는데 1차는 이순영 영장전담판사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좌파 법조 카르텔. 2차는 신한미 판사라는 다른 사람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상 기밀이 필요한 관저를 출입할 때는 그 관저의 주인장인 대통령이나 관저 관리인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그 조항을 1차 체포영장에는 이순영이라는 판사가 이건 예외로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신한민 판사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없고 제일 영장 오른쪽 위에 보면은 죄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 자, 이 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있지. 그런데 말을 바꿔서 아까 뭐라고 했던가요?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내란죄 관련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궤변이죠, 궤변. 아, 저기 나오네요, 수색영장.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죄명이 뭐예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신한민 판사는 친절하게도 그 밑에 보면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즉 깜깜한 밤에도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줬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새벽 5시에 경찰이 1000여 명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법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자, 저 영장도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어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라는 건 내란죄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조선일보에도 오늘 떴고 매일경제도 있는데 분신한 50대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체포 안 하고 왜 윤만 공수처 인근 50대 분신 이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한 50대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안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냐.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차를 몰고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1월 15일 새벽 5시부터 집행했잖아요. 우리 아토TV에서도 그날 그 새벽에 막 형사들이 5시가 되니까 쫙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때 이분이 대전에서 본인의 집인 대전에서 차를 몰고 한남초등학교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화가 나서 그날 6시쯤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작한 한 1시간 지나서 6시쯤에 본인의 외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인근 경찰 기동대에 의해서 저지가 됐고 그래서 인근 경찰 지구대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지구대 경찰관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느냐, 왜 옷에 라이터 불을 붙이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가느냐. 화가 나서 그랬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잡아가려고 하느냐. 화가 나서 불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출두하고 그날 오후 저녁에 8시, 밤 8시 5분쯤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인화물질을 뒤집어 쓰고 본인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있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화재 사건 났을 때 거기서 숨진 분들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몸이 타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큰 상처를 입어서 다들 돌아가십니다.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십니다. 주로. 그래서 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도가 숨을 쉬는 이 기도, 허파로 이어지는 이 기도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분이 쾌유되어서 정말 다시 회복 잘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위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왜 이재명은 재판 지연시키고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만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2년 2개월을 끌어서 이제 1심 선고 났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아직 재판 시작도 못한 것도 있어요. 1심 선고 날려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뭐 단식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 또는 변호사 바꾼다 이러면서 수차례 재판 지연 전술을 폈습니다. 거기에 사실 협조했던 많은 변호사 출신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 많이 받았죠. 친명계로 해서. 서울에도 많습니다. 당선된 변호사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버지 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재명은 왜 그동안 체포 안 했죠? 왜 체포 안 했냐고. 경찰, 공수처, 국수본 왜 체포 안 했죠?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걸 배려하고 놔뒀죠?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다 잡아가려고 해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정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50대 남성 이분은 너무나 화가 나서 본인이 정말 상처를 입히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지금 가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정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센 놈이 장땡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법 지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호등 빨간불 쓰면 건너가지 않고 녹색 등이 들어오면 건너가잖아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이 되고 교육이 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보세요. 신호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구 지나다니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나라 많잖아요. 그런 나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마피아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사님들, 경찰관님들, 공수처 관계자들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그런 나라로 가자 이 소리야? 지금 이 영장 발부해진 신한미 판사, 그 앞에 이순영 판사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면 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총칼 들고 나오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중국 대륙의 국공내전이 끝나고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국공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국공합작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당 세력이 타이완으로 쫓겨나죠. 근데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였던 모택동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권력은 투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일당 독재 국가인 겁니다. 그런 나라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태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행태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에 열불이 나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순옥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응?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이분의 분신 이유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분이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가슴에 열불이 나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나 경찰이나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서 니들이 국민들에게 법 지켜라 할 자격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일보 보던데요. 양복 입고 잠자. 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 대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 그래픽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저런 1인 독실방에 이제 구금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구치소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직 대통령은 경호처법상 근접 경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원들이 저 방 옆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 방이 있는 방은 구치소 담장 안에 있는 보안청사이고 경호원들은 그 담장 밖에 100m 떨어진 사무청사의 경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호가 돼요 그게? 경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 경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방 옆에 저 그래픽 보시죠. 저 그래픽 같은 방 바로 입구나 어디 의자에 앉아있든지 경호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원들이 저 방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 사무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무청사와 경호원들이 있는 사무청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보안청사 구치소 안에 있는 그 사이에 높은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경호입니까? 응? 폼만 내는 거지. 그게 대통령 경호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경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경호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죠. 그래 놓고 지금 이따위 식으로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집행시켜가지고 관저에 침입하게 만들고 또 그 영장 자체가 적법성 여부를 좀 따진다. 그래서 인용이 되어서 한남동 관저에서 좀 기다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마저 기각해버리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 그러면 그 판사, 중앙지법원의 판사,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치소 안에서 아주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지잖아요. 응?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경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 이거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 여사 완전히 깡말라 밥 못 먹고 약으로 버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얼굴이 완전히 깡말랐다. 여사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어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15일날 공수처로 출두할 때, 자진 출두할 때 강아지 그 토리를 보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방 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를 2번 정도 보고
인사하고 나왔던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 하지 않았겠냐. 이런 그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할 처지인데 여러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또 병원 간다 이러면 민주당이나 좌파 매체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겠죠. 네? 불과 몇 달 전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경호원 대동하고 관저 앞에 있는 그 편의점 와가지고 경호원들 고생한다고 그 물건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난리쳤던 게 좌파 매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이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 뭐라고 했느냐. 다음은 김건희다. 다음은 김건희다. 응? 당연히 체포해야 한다. 응? 박주민도 소환하든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독서를 뿜어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거죠. 자, 더 퍼블릭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라는 이 항의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서브 타이틀만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으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할 수가 없으니 변론기일을 한 며칠 좀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헌재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재판은 형사소송 재판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형사재판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려고 해도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 기일을 정하는 것은 횡포다. 왜 이렇게 정하겠습니까? 이 정계선이네. 정계선. 사진에 나와 있는 저자가. 신랑이 황규필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최상목이가 임명했던 정계선. 저 재판관의 신랑이 남편이 황규필 변호사고 황규필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의 부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 법적 카르텔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피 신청을 해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저렇게 앉아있으니 이게 헌법재판도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의 어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기사 그 사진 밑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트 한번 보실까요? 거기 있죠.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만 보호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만 보호합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법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 방어권은 인정하지 않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좀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빨리 해라. 응?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밑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그 사진 위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헌재가 윤 대통령 그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재판 진행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지. 왜 그동안 2년 2개월 끌다가 이제 겨우 1심 선고 났고 왜 2심 선고 안 해? 왜? 2심 선고를 빨리빨리 하면 안 돼?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권영세 의원이 그 이야기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KTX 속도처럼 빨리 진행하면서 왜 이재명에는 완행열차처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법 정의냐는 거지. 결국 사법부 내에 친 이재명 세력, 이재명에게 줄 서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있죠. 우리 법 연구에. 좌파 사법 법조 카르텔. 오늘 조선일보가 그런 헌재를 또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하세월이네요. 하세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 이 문재인이 추천한 자입니다. 문영배가 이진숙,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판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생각만 하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그럼 재판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5개월 끌었으면서? 그러면서도 선고를 언제 하겠다는 선고 기일은 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고 기일은 정하지도 않았다. 이게 뭡니까? 재판이 늦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선고 기일이라도 빨리 잡아서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고 기일은 잡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그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해방지를 놓은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회 몫 추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헌재를 마비시켜 놓으니 장관급 이상들을 탄핵 소추해서 가결해서 보내버리면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받은 장관들은 헌재에서 심리가 안 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럼 후임 장관 지명도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 마비가 오도록 해방제를 놓은 것이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니 민주당이 부랴부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빨리 충원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략적인 짓입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냐?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냐? 그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런 재판이 공정해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가운데 아주 오늘 희한한 뉴스가 있습니다. 박지원이 최상목과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지원이 어제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헌법재판관 정계선 그 혹시 헌법재판관 그 그래픽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왜? 이겁니다. 자, 지금 보면 원래 6명의 윗줄에 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3명을 국회 몫으로 추천하려고 했죠. 근데 마은혁이는 빼고 정계선, 조한창을 추천했습니다. 정계선은 민주당 추천이고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입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3명을 임명하는 과정에 최상목이가 자기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박지원하고 헌법재판관 이거 임명하는 거 가지고 박지원하고 협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을 다 하지 않고 여야 추천 1명씩, 즉 정계선하고 조한창만 임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박지원이 설득을 했는데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은 2명인 정계선, 조한창 임명해 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박지원하고 처음부터 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재부가 어제 입장 자료를 냈는데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원로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어드바이스를 경청한 뒤에 결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접촉한 일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최상목은 오늘이라도 박지원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최상목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입장문만 발표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으면 최상목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박지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 바로 오늘 고소해야지. 고소 안 하면 박지원 말이 맞는 거지.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기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재부가 다음 정권 잡으려 한다. 민주당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무슨 소리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이가 그거 자기하고 상의했다고 하잖아요. 어? 최상목이가 이거 문제 제기 안 하면 이건 그냥 팩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이가 그때 아니 한덕수 전 대행도 하지 않았던 헌재재판관 임명을 왜 최상목 네가 안 하냐. 대행이 적극적인 인사 권한은 최대한 절제돼야 된다. 그게 8년 전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장관급 인사는 절대 자기가 안 했다. 파면되고 나서 헌재재판관 1명 남은 거 그걸 자기가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최상목이는 그걸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상목이를 두둔하고 나선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복이라고 해서 지난번 총선에 나올까 말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다 기획재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창용이나 이복현이 그 멤버인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칭해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재부 마피아들이 있다고 하죠. 기재부 출신 마피아들. 이 사람들이 금융, 산업, 통상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으니까 기재부가 우리가 대통령 권력 한번 잡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 통탄할 만한 일이죠. 현직 대통령은 불법성이 농후한 체포영장에 따라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지금 하는 짓이라는 것이 다음 대통령 우리가 먹자.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익명을 원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기재부 올드보이들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다음 대선에 한번 출마해봐라. 이렇게 부추긴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도 정권 한번 잡았는데 이젠 기재부, 즉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법고시에서 검사된 사람도 대통령 한번 했는데 행정고시에서, 그것도 행정고시에서 제일 점수 높은 게 재경직이라고 있거든요. 그 기재부로 갑니다, 주로. 우리 행정고시 출신들도 한번 대통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이따위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응? 현직 대통령 구출해낼 생각을 하지 않고. 한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간단하게 정리하고, 천지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7.8% 나왔다고 합니다. 20대 지지율이 27.5로 27.5%에서 49.7%를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그래픽이 있어요.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그래픽이 빨간색 47.8%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0대가 무려 22.2%포인트 껑충 뛰어 올라서 49.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경기, 인천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지지율이 55%, 불경이 55.8%,
수도권에서 서울이 48.4%, 경기 인천이 48.8%, 호남 제주 지역에서도 전체 지지율은 낮지만 상승률이 5.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30 지지율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3.9%로 민주당 지지율 36.3%를 꺾어버렸습니다. 역전했습니다. 그래픽이 보면 저 빨간 게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43.9%, 36.3%.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본인의 모든 걸 던져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두해야 했던 그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명 나왔어요, 거기? 30여 명. 108명 중에 30여 명. 그러니까 이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저 희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관저에 찾아와서 인사 한번 하러 온 국회의원이 3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저에 한 번이라도 왔던 국회의원 한 4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여 명은 어디 갔지? 나머지 60여 명은?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처해 있는 현실이자 실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7% 찍고 50% 돌파. 50% 돌파는 고성국 TV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방송이 났습니다. 무법천지 국가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무법천지 국가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분신한 50대가 왜 이재명은 잡아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쾌유를 빕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